이렇게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됩니다. 알면서도 실수하는 탈락 사례 총정리. 내가 뭐 큰 돈을 벌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도와준 것뿐인데 수급자 탈락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시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시는 주제,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사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몰라서 못 받는 게 아니라 몰라서 탈락하는 거다. 이 말 사실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수급 혜택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탈락합니다라는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불이익 없는 안전한 수급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갑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 아들이 제 명의로 돈을 잠깐 맡겼는데요. 70대 어르신 서미라님은 아들이 해외 이사 때문에 300만 원을 며칠만 어머니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달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통보 받았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조사받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은 일시금이라도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요, 돈을 맡기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 상담을 하세요. 그리고 증빙 자료 확보, 송금 내역, 문자, 메모라도 남기세요. 두 번째, 가족이 도와줬다고 문제가 되는 경우. 딸이 반찬 좀 해다 주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혼자 사시는 한상봉님에게 따님이 매주 반찬 5, 6만 원어치를 아버지 댁에 가져다 주었지요. 이는 현물 지원에 속하는데요. 이것은 부양의무자의 지원으로 간주되어 수급비 삭감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지원은 생활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특히 자녀가 정기적으로 용돈, 물품, 교통비 등을 제공하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피하려면 불규칙적이고 간헐적인 지원은 괜찮아요. 그러나 매주 매달이면 기록 남습니다. 자녀와도 이런 부분 꼭 상의하세요. 세 번째, 정부 지원금 중복 수령. 정부 지원금이면 다 괜찮은 거 아닌가요? 김영자님은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월 40만 원을 받는 중입니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비에서 40만 원 차감되었습니다. 추가로 부정수급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죠. 여기서 포인트는요,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득성 지원금은 수급비에서 감액됩니다. 모르고 신청하면 나중에 환수 조치될 수 있어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복지로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자체별로 인정 여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문의하세요. 4. 부동산 보유, 차량 보유. 시골에 작은 땅 하나 있는데 그것도 안 되나요? 이정열님은 고향에 시세 1,500만 원 정도 되는 밭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보유로 재산 기준 초과하여 수급이 탈락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준은요? 지역별로 재산 기준 다 달라요. 토지, 상가, 전답, 논 모두 포함되고요. 차량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하지만 경차, 장애인 차량, 생계형 차량만 예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상속 전이라도 명의 변경 예정이면 미리 신고하셔야 하고요. 팔 계획 있어도 현재 명의면 기준에 포함됩니다. 차량도 가치 없는 중고차라도 등록되면 조사 대상이에요. 다섯 번째, 일용직 근로, 아르바이트 수입. 한두 번 청소 아르바이트 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70대 정혜림님은 이웃식당에서 주일회 청소일 도와주고 10만 원 수령하시어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었고 수급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은 어떤 경우든 신고 대상이에요. 일용직, 파트타임, 단기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됩니다. 한 달 소득 10만 원 이상이면 대부분 감액 발생됩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일하고 싶다면
자활글로 참여하시면 감액 없이 일 가능하세요. 지역자활센터, 주민센터에 상담해 보세요. 6번째, 해외 송금여행 이력. 손주한테 $100 송금해줬더니 이미소 어르신이 손주의 미국 학비 일부를 보태주기 위해 150만 원 송금하셨습니다. 이는 외화 송금 기록으로 인해 수급 자격 재심사를 받게 되셨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요. 해외 송금은 자산 유출로 간주될 수 있어요. 또 해외여행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인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하시려면 송금 내역, 사유를 상세히 기록해 두세요. 해외여행 시 자비 부담 증빙 자료 제출은 필수입니다. 7번째, 동거인, 세대 분리의 함정. 딸이 같이 살고 있지만 등록은 안 되어 있어요. 남도경님은 기초생활수급자, 딸은 직장인인데 세대 분리 상태예요. 하지만 실제 동거가 확인되어 딸의 소득 합산되자 수급자가 탈락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에도 실제 거주를 조사합니다. 가정 방문, 이웃 인터뷰, CCTV 등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요. 자녀와 동거 시 반드시 소득과 재산 공유되는지 점검하셔야 해요. 실제 동거는 소득 합산이 원칙입니다. 마무리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합니다. 첫 번째, 통장에 큰 금액 갑자기 들어오면 무조건 신고하세요. 두 번째, 자녀의 정기적인 도움, 반찬도 지원으로 봅니다. 세 번째, 정부 지원금 중복 수령에 주의하세요. 네 번째, 시골 땅 오래된 차량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다섯 번째, 일용직 근로도 신고 안 하면 탈락 사유가 돼요. 여섯 번째, 해외 송금여행도 조사 대상입니다. 일곱 번째, 실거주 기준으로 동거 여부를 판단해요.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은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신고는 귀찮아도 탈락은 더 무섭습니다. 모르면 물어보세요. 주민센터, 복지사, 자활센터는 여러분 편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다뤄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혜택 잘 지키고 싶다 하시는 분 꼭 이 영상 여러 번 보시고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시니어 인사이트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